풍수지인 여러분, 풍수로 삶을 디자인하다. 월드 풍수지 한결상정입니다. 풍수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결상정입니다. 풍수라고 하면 산과 물, 명당, 조상묘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아직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묘를 옮겨 다니며 명당을 찾아 옮길 수도 어렵고 명당의 집이라 해도 여러 여건상 이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도시의 아파트와 빌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과연 풍수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충분한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명당으로 이사하지 않으면 풍수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지영학 박사님과 함께 풍수가 왜 여전히 유효한 학문인지, 그리고 왜 그 해답이 실내 공간, 인테리어 풍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론의 관점에서 먼저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영상은 당장 가구를 옮기고 색을 바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풍수의 근본 사상은 무엇이며 현대 사회에서 풍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깊이 있게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인테리어 풍수가 단순한 유행이나 요령이 아니라 전통 풍수의 흐름 위에서 재탄생한 실용적 학문이라는 점을 먼저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드 풍수 지영학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풍수 인테리어 시리즈는 현대 풍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풍수는 과거의 이론을 변형하고 발전시킨 것이지만 그 근본 사상과 바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빠른 경제적 발전과 사고의 변화 속에서 전통 학문이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테리어 풍수는 전통 풍수의 지혜를 현대 생활 공간에 접목한 새로운 응용 학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의 조화로움을 통해 건강한 에너지를 얻고 생기 넘치는 공간을 조성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현대 사회와 풍수 실천의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날 풍수적 명당에 산다는 것은 이상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도시의 공간 부족, 복잡한 부동산 법률, 개인의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집을 구하는 일조차 쉽지 않은데 하물며 묘지와 같은 음택의 명당을 찾고 조상을 모시거나 유지하는 일은 더욱더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손쉽게 풍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바로 인테리어 풍수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풍수는 사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공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상적인 환경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간의 기운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실내 구조나 마감재가 같더라도 각 세대의 분위기가 다른 것은 공간의 형태에 따라 기운의 흐름, 즉 울림과 공기의 순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연적 명당이라고 해도 그 공간이 주는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기세의 효험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연적 명당이 아니더라도 건축적 설계와 인테리어를 통해 인공적 명당을 조성하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공간의 기륭은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운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주거 형태는 6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실내 인테리어 풍수는 오늘날 가장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풍수 실천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리는 공간 안의 공기와 바람을 타고 흐르며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정신과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름다운 공간에는 맑은 영혼이 깃들고 불편한 공간에는 탁한 기운이 머무릅니다. 결국 공간의 기운이 사람의 기운을 바꾸는 것입니다. 좋은 기운, 즉 생기가 가득한 공간은 우리 사람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활동력을 높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흡수하며 그 리듬과 진동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흉한 기운이 머무는 공간에 오래 거주하면 사람은 점차 기운을 잃게 마련입니다. 기운을 잃게 되면 제일 먼저 건강을 잃게 될 것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일도 잘 풀리지 않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공간은 사람에게 생기 있는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과 행운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는 인테리어 풍수에 대해서 시리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현관, 거실, 침실, 주방, 자녀방, 공부방, 화장실 등 우리 일상 공간에 숨어있는 풍수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내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인테리어 풍수의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무의식 중에 본인도 모르게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 풍수 인테리어 여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월드 풍수는 올바른 풍수를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처럼 풍수는 결코 효과가 없는 뜬구름 잡는 허구가 아닙니다. 풍수는 공간과 인간, 그리고 기운의 관계를 다루는 생활 철학이며 우리가 어떤 공간에 머무느냐에 따라 삶의 리듬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깊은 이론을 현대의 주거 환경에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입니다. 이사를 가기도 어렵고 명당을 찾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풍수는 자칫 멀고 어려운 학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부터는 지영학 박사님의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적용해온 인테리어 풍수 시리즈를 하나씩 풀어가 보려 합니다. 정리정돈과 청결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현관, 거실, 침실, 주방, 자녀방, 화장실처럼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간 속에서 기운이 어떻게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과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풍수는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공간 하나, 작은 습관 하나가 바뀌면서 기운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변화는 어느 순간 우리 삶 전체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인테리어 풍수의 첫걸음,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유난히 집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 있으시죠? 운은 길을 따라 흐릅니다. 그 길이 막히면 삶도 같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시대의 명당으로 이사 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도시는 포화 상태고 집값은 부담이고 조건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명당으로 바꾸는 방법. 그 해답이 바로 인테리어 풍수입니다.
인테리어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가구 하나, 동선 하나, 비움 하나만으로도 공간의 흐름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컨디션이 바뀌고 결국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돈의 문을 여는 현관, 화합이 머무는 거실, 건강을 좌우하는 주방, 기운을 충전하는 침실, 재물을 지키는 욕실, 그리고 요즘 사회 문제인 은둔형 외톨이까지 공간 관점에서 예방하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영학 박사님과 함께 우리 집에 막혀있던 운의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풍수 인테리어 시리즈 시작합니다. 고고! 지영학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네. 네, 오늘 제가 강의할 주제는 집안에 5가지 행운의 길이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공차는 돈길에서부터 우리 물길까지 5가지 정도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자녀방하고 요즘에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그거 예방 방안까지 강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돈길 저는 잘 모르잖아 어딘지 그죠? 네, 현관 돈이 들어오는 길이고요. 근데 사람의 만드는 길은 거의 거실이에요. 하고 밥, 잠, 화장실하고 욕실까지 갈 거고요. 여기 은둔형 외톨이 예방까지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1시간 정도 준 것 같은데 벌써 10분 지났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양해하시고요. 제가 준비한 걸 끝까지 다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내부 공간의 형태와 기운이 뭔지에 대충 알고 계셔야지 저희들이 사업장이나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활용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따라서 우리 인테리어를 강의인데 그 풍수를 체험하거나 가장 빠른 방법이 인테리어 풍수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산소를 이장한다든가 명당이 있다고 해서 집을 이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숨쉬는 공기하고 집안 분위기하고를 결정하는 게 인테리어 풍수예요. 그래서 바람의 회전이라든가 공간에서의 진동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현관에서부터 하나씩 짚어가도록 할게요. 휴식과 안정이 우선이에요. 돈 많은 집, 많이 버는 집도 있고 건강한 집도 있는데 사업장은 돈만 버시면 돼요. 사업장은 명대 상관없고 돈 버는 데만 가 있으면 돼요. 사업장은. 근데 이 집은 돈 많이 버는 것보다는 건강이 우선해야 돼요. 사업장에서 시달리고 힘들어도 집에 와서 쉬는 게 우선이거든요. 무조건 안정적으로. 그래서 집은 휴식과 안정, 재충전이 우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배산임수나 이런 걸 여기서 따지는 거고요. 그 사업장 같은 경우는 배산임수 상관없어요. 산, 등 상관없어. 무조건 돈만 벌면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물이 들어오는 쪽으로 주출입구만 내시면 돼요. 사업장은. 그래서 내부 공간의 기운이나 형태가 가장 좋은 게 동물의 알이 가장 밀집되어 있다라고 봐요. 동그란 원. 근데 위에 그림 보시면 삼각형이나 움푹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 거의 저희들이 주택을 짓거나 저런 주택을 지면 현관을 거의 저렇게 움푹 들어가게 짓게 해놔요. 움푹 들어가게 해놓으면 도둑이 많이 든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명당형 평면이에요. 근데 원형 같은 경우는 거의 주택에서 원형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요 네모난 것도 원래 이렇게 돌아서야 돼요. 앞쪽이 넓은 게 아니라 좀 깊은 쪽으로. 그럼 기운이 저 깊은 쪽에 모여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무실을 얻을 때 실외엔도 이렇게 넓은 쪽보다 입구는 좁고 속이 넓은 쪽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최고 대표자들이 이쪽에 제일 깊은 쪽에 앉으시는 거고. 요거는 많이 보셨죠, 그죠? 그림 많이 보셨잖아. 요거는 전차 투간 형태로 해서 들어가는 입구는 좁고 속으로 들어갈수록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농협 하나로마트나 이런 쪽에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캐셔 쪽에는 좁고 그 뒤에 들어가면 지붕이 뚫려 있어요. 정사각형인데 가운데가 불룩 나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가 알의 형태로다 기운이 가장 좋다라고 해요. 근데 저희들도 사무실을 얻으면
이렇게 밀폐되어 있잖아요. 일직선으로. 우리 여기는 공간이 되게 지붕이 높은 편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주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주면 이 안에 기운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 안쪽에. 그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이게 네 군데 다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정 중심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수가 150평이나 200평 되면 저 형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형태가 2분의 1 넘어서서는 단결과 화합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형태가 어디가 있을까요? 이런 모양이. 그 교회나 성당 같은 경우는 좌우가 좁고 속이 깊어요. 그럴 경우에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전부 다 따라가요. 근데 1대1이 이렇게 떨어진 거는 사찰이 저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좌우로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행사 하나 하면 그 주시 스님들이 매일 힘들어요. 이쪽 봐 이쪽 봐 갈려가지고. 그래서 컨설팅을 이렇게 깊게 교회만을 이렇게 하시라고 해도 스님들은 꼭 저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1인당 적정한 집 면적은 6평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저희 선배님들이 조사를 해놓은 건데 일본하고 독일 평균을 내서 6평으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 포함해서. 큰 인물이 태어났을 때 그 집 평균을 내서 6평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인 가족이면 한 24평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6평을 넘어가면 좀 집안이 허전하고요. 너무 넓으면 집에 들어오면 불안해요. 우리 방에 공기가 있잖아요. 그죠? 얘는 2시간이 지나면 썩기 시작해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요거는 공중전화 부스 버리는 거 테스트해서 측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시간이 지나면 공기는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침에 환기하시고 저녁에 들어오시면은 꼭 환기를 하셔야 돼요. 하루에 최소한 한두 번씩은. 요 불로 켜나간 거는 특히 사무실이나 음식점에서 하면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음식점은 무조건 천장이 높아야 돼. 음식 냄새가 불로 다 들어가서 이 음식점에 왔을 때 냄새가 거의 안 나요. 네, 같은 아파트라도 그 집안마다 들어가는 기운이 틀려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양명하고 청량한 기분을 느끼면 그 집안의 기운이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느낌은 본인들이 체험해봐야 돼요. 직접 그 집을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 분석을 하는 거는 이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층부터 20몇 층까지 있어도 집안마다 다 분위기가 틀려요. 똑같은 아파트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풍수에서 기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기, 뭐 생기, 사기에서 기자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어떤 물체나 생명의 그 변화를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힘을 기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선조분들이. 그래서 기 그렇게 하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기, 사기 할 때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기가 뭔지. 그래서 저기를 이렇게 해봤고요. 또 처음 와본 곳인데도 이렇게 내 집처럼 편안하고 아늑한 데가 있고요. 또 어떤 집은 들어가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좀 불편한 집이 있어요. 그거는 내 몸하고 그 집 기운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살던 집이 산의 등이다 라고 치면 그 산의 면에 있는 집 가면 내 몸이 불편해요. 내 몸이 우리 집에 다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어디 해외여행 가서 5성급 호텔에 가면 처음에 잠을 잘 못 자고 하는 게 우리 집 기운하고 그 집, 그 호텔하고 기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풍수지인 여러분, 실내 인테리어 풍수 1부에서는 왜 우리가 실내 인테리어 풍수를 해야 하는지 기본부터 확실하게 정리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매일 다시 세우는 재충전의 터입니다. 그리고 실내의 비례와 형태, 색채, 공기의 흐름은 거주자의 기운과 삶의 흐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집, 같은 아파트인데도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 양명하고 청량한 생기가 느껴지고 어떤 곳은 이유 없이 불편한 느낌이 생깁니다. 결국 인테리어 풍수는 이사가 아니라 지금 사는 집에서 운의 길을 여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돈길이 시작되는 첫 관문이자 집안의 얼굴, 현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현관이 바뀌면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풍수 인테리어 시리즈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풍수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풍수의 목적은 공간의 기운을 좀 더 생기 있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 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가구 배치나 색상을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풍수의 출발점은 그보다 훨씬 단순하고 훨씬 기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정리정돈, 청소, 그리고 청결. 비우고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풍수에서 좋은 기운의 행운은 깨끗하고 맑은 곳으로 들어오고 질서 정연하고 청결한 곳에 머물며 기운이 정체된 막힌 곳에서는 반드시 흉한 기운이 쌓입니다. 아무리 넓고 좋은 구조의 집이라도 쌓아둔 물건, 흐트러진 잡동사니,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와 냄새가 쌓이면 공간의 기운은 무겁고 혼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인테리어 2부 풍수에서는 본격적인 공간별 풍수에 들어가기 전에 풍수 인테리어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정리정돈, 청소, 청결이 왜 행운을 불러들이는 첫 단계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영학 박사님, 강의 들어볼까요? 우리 인테리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볼게요. 사람은 집을 담고 집은 사람을 담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간이 깨끗하면 금전운과 생활의 활력이 살아나지만, 그래서 생활 공간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우면 본인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일을 불러온다고 해요. 본인 방에서 넘어질 것 같아, 발에 걸려서. 집에 있으면 엄마가 다 청소를 해주고 하는데 애가 나가서 혼자 살다 보면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뭐 스트레스나 걱정거리가 있으면 집안 청소하면서 다 잊어버리시면 좀 빠르다고 하고는 있어요. 또 잡동사니가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잡동사니가 많으면 가난해지는 그 지름길로 보시면 돼요. 집안에. 일상에 끼치는 영향은 그 집안에 잡동사니가 많으면 생기 회전이 안 돼요. 다 쌓아놓기 때문에 코너도 그렇고 아무데고 다.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우울하고 불협화음의 뒤틀린 관계로 이어진대요. 가족관계 뒤틀리고 나가서 사회생활도 조금 뒤틀리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 거의 이거예요. 시골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고추, 씨 그거 냉동실에 있으면 밝게 깰 것 같아요. 떨어져가지고 안 버리시고 그런 것까지 다 모아놓으시는 분이 계신데 다 비우는 게 좋아요. 부자가 되시려면은. 그 소유 집착, 또 물건이 심리적 안정을 대신하는 순간 삶은 힘겨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년이나 3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당근마켓에 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버리려면 돈 들어가니까. 버리고 나면 아끼는 물건만 분별할 수 있고요. 뭐 소중한 물건 찾을 때 금방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잡동사니가 섞여 있으면 쉽게 못 찾아요. 집 나가기 전에 귀걸이 하나 찾다가 날 새요. 가장 중요한 게 집안의 그 흐름이 살아나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비우고 버리는 것이 부자들의 첫 걸음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계시면 유튜브 우리 월드풍수도 보지만 그거 보시다가 좀 힘드시면 청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내에 두면 무기력과 그 불운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기구나 그 운동기구, 와령이나 요키 같은 거 집에서 시간 없다고 하시려고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집뿐만 아니라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폭력적이거나 슬픈 분위기, 기이한 그림, 뭐 동물 박제, 기이한 그림 뭐 있을까요? 달마도 같은 거. 그 눈이 되게 크잖아요. 그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이렇게 눈을 뜨고 계셔가지고 이제 그게 있으면 밤에도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달마도를 걸어 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안 되고요. 동물 박제는 더더군다나 안 되겠죠, 그죠? 또 다량의 수서. 그 집안에 돌을 많이 들여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 어떤 돌이든 간에 돌에서는 다 나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냄새도 안 나고 무생무미 무치에다가 공기보다 70%가 무거워요. 무조건 낮은 데로 들어가요.
그래서 안발생류를 했을 때 우리나라 1위가 종로구였었잖아요. 그 북한산. 근데 거기 지하 노래방 가실 때는 2층으로 가시면 돼요. 지하로 가시지 말고요. 고장난 물건은 에너지 흐름을 파괴하고요. 뭐 검은색 침대 시트 이불 이거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죠? 불운이 수직 상승한다고 해요. 사람보다 큰 식물 시드는 거, 뭐 뒤틀린 분재 같은 거. 부자는 점점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 점점 가난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명당이 아니더라도 정리정돈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우리 집 분위기는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협적 명당은 아니더라도 건축적 명당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집은 반드시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고요. 그 내부가 복잡하면 생활이 복잡해요. 또 흉한 물건이 많으면 사람들이 흉사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인테리어 풍수는 음양 오행하고 그 양택 14하고 양택 3료를 변형을 시켜서 여기에 적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대 시대 아파트나 이쪽에 따라서 보존이 따라가지는 못해요. 우리 그 교수님들이 좀 연구를 많이 해서 적용을 빨리빨리 시켜줘야 되는데 좀 늦은 편이 있어요. 부유한 집은 항상 깨끗하고 궁핍하고 살림살이가 팍팍한 집은 어지럽고 산만해요.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부자가 되시려면. 그래서 부익부 빈익부는 점점 더 심화될 것 같아요. 부자하고 우리 일반인들이 풍수를 인식하는 걸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오래전부터 이 금난경 책에 써 있어요. 저 금난경은 그 임금이 자기만 보려고 금 보쟁이로 싸서 혼자만 봤다고 해서 금난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1500년 전 이후부터 나온 책이에요. 큰 부자나 재벌 그 상류계층의 사람들은 명당의 힘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경험하거나 체험한 자들이 많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도 기업 터나 자기네 살집 같은 경우는 풍수 자문을 반드시 받고 해요. 좋은 터로 꼭 이사 가요. 여기는 이제 현대자동차 사옥이에요, 요게. 근데 2002년도에 한 5군데 정도 저게 의뢰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선택한 데가 여기에 양재동 사옥. 근데 여의천하고 양재천하고 얘가 물을 다 받아먹어요. 이거는 산 쳐다보고 남양으로 전화했잖아요, 그죠? 대살미수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물만 받아먹으면 돼요, 출입구가. 근데 실제로 출입구는 이쪽에 사람들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이 물을 다 받아먹게끔 여기를 선정을 해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저런 체험을 해보지를 못해서 체험할 기회가 또 적기도 해요. 겪어보지를 못하니까 거의 미신시하고. 근데 본인이 지금 명당에 있어도 자기가 명당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사업장 같은 경우도 그 사업장이 왜 돈을 잘 버는지 본인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잘 버는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거기 가서 평가를 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어쩌면 너무 기본적이라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비법과 효과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정리가 되지 않은 공간에서는 좋은 기운이 머물 수 없고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는 좋은 진동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무질서하고 흐트러진 집에서는 사람의 마음과 삶의 흐름도 함께 흐트러지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풍수 인테리어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보다 먼저 비우고 닦고 정돈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기본은 갖춰졌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정돈된 공간 위에 본격적으로 행운의 기운이 들어오는 첫 관문, 현관풍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풍수지인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집에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현관입니다. 풍수에서 현관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집 전체의 기운이 처음 들어오고 처음 걸러지는 생기의 관문입니다. 아무리 거실이 넓고 침실이 편안해 보여도 현관에서 기운이 막히거나 흐트러지면 그 집의 기운은 안쪽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영학 박사님의 강의를 통해 현관이 왜 집의 첫 얼굴이며
왜 생기와 행운의 통로라고 불리는지 풍수 이론의 관점에서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아파트와 주택의 현관을 기준으로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 이제 돈 들어오는 현관이에요. 행운은 청결함에서 오고요. 그 현관의 어는 원래 그 현무암길로 나가는 어기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용어고요. 이 현관은 최소한 하루에 2번은 열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추운 날도. 근데 아파트 베란다 쪽은 환기하기 위해서 열어요. 2개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발이 되게 많아요. 그죠? 어디 갔다 왔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 이 신발들이 다 각자 있어서. 그래서 얘는 신발장에 넣어놓고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 집을 보면 여기가 좀 좁잖아요. 들어가는 입구가. 전차 구간이라도 해도 이 정도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관은 건물 중심에 설치가 돼야 이상적인 거예요. 전원주택을 지금 꼭 코너에다 짓잖아요. 그죠? 아까 그 삼각형 나왔을 때 코너가 움푹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도둑이 많이 든다고 해요. 문을 열 때마다 먼지가 딸려 들어가요. 그죠? 생기도 들어가지만 이 신발에 묻은 먼지 같은 게 다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로. 그래서 중문하는 게 맞는 거고요. 중문을 못하면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현관이 지저분하면 집안에 다툼이나 분쟁이 많고 사고가 많다라고 해요. 건강, 재물, 행운은 청결함에서 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지나치게 현관이 크면 그 집의 식구는 줄어든다라고 해요. 근데 또 너무 좁으면 출세를 못한대, 그 집 사람들이. 그래서 기준은 거실의 10분의 1 정도. 기준은 10분의 1 정도 돼야 그 현관이 적당한 거고요. 1층 전 면적의 30분의 1 정도는 넘어가야 돼, 크기가. 저주우산, 택배박스, 들어오는 입구에 이렇게 많이 두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넓게 보이려고 거울을 이렇게 달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관문 들어가서 이게 정면에 보이면 좋은 걸 튕겨낸다고 해요. 유리는 반사하고 투과하는 성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화해 성질을 많이 갖고 있어서 정면을 피하고요. 안에서 봤을 때 바깥을 보고 좌측에 매달린 경우를 명예를, 우측은 바깥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걸 명예를 높이는데 안쪽에서 봤을 때 왼쪽이잖아, 그죠? 청룡이 남자고 명예고 오른쪽이 여자고 재물이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평가를 했잖아, 우리 고전에서는. 거실에서 현관을 봤을 때 거울이 나를 비치면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현관문과 뒷문이 직통하지 않도록 한다. 아파트에서는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렇지만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가운데 복도 있고 바깥에 상가 복도가 있고 이 뒤쪽은 도로변에 양쪽으로 다 손님 받으려고 2군데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이거는 뭐 바로 돈 벌자마자 바로 설사하듯이 바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문을 설치하고 파티션 같은 걸로 막아서 기운이 안 빠지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또 좁고 어둡기까지 하면 2배, 3배 빨라요. 보통 그 상가나 이쪽에 들어가면 기본 2년 정도는 이렇게 개업하는 걸로 다 버티는데 이렇게 되면 3개월도 못 버티고 망해요. 현관 우유 주머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풍수에서는 거의 구걸한다고 하면 돼. 옛날 그 각설이들이 바가지 바깥에 놓은 거하고 똑같이 인식해서 무의식 중에 가난을 불러온다라고 해요. 모든 문과 창에서는 소음이 없어야 가족 간 불화가 없다라고. 끼익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 듣기만 해도 좀 힘들고 짜증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집안에 불화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문 열 때 먼지가 쑥쑥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저기 전화해서 신발 다 치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현관이 왼쪽 같이 돼야지. 이거는 이제 현관 여기 좀 좁은 편이잖아요, 그죠? 좁다 보니까 저 앞쪽으로 쭉 나가면 여기 베란다가 있어요. 그 베란다 문하고 이 현관문하고 열으면 재산을 모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문을 설치하면 이게 너무 좁아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두툼한 커튼을 쳐서 문 열었을 때 먼지가 훅훅 안 딸려 들어가게 한 거고요. 아, 저 좀 집으로 보내지 여기다 다 싸놨어, 그래. 이런 경우는 이 신발장을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나아요. 이쪽으로 옮기고, 이걸 아예 다 막아서
커튼을 여기다 달아놓으면 신발 여기 먼지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현관이 지저분하면 승진이나 진로, 금전적인 행운이 줄어든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신발장에 밝은 색을 위에다 두고 어두운 색을 아래로 두면 금전이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해. 여기 화려한 매트를 깔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너무 고급스러운 매트를 깔아놓으면 도둑을 불러오고요. 화려한 매트는 이사와 이직이 잦아질 수 있대. 그렇지만 우리 부동산 사무실은 반대예요. 사업장. 사무실 같은 경우는 좀 고급스럽고 화려한 매트를 까는 것도 괜찮아요. 또 신발에 현관이 많으면 큰 상처나 사고에 휘말린다라고 하고 있고요. 화합과 소통의 공간 거실로 들어갈게요. 풍수에서 말하는 현관은 비싼 인테리어나 화려한 장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돈된 신발, 막히지 않는 동선, 직통하지 않는 문과 문, 밝고 청결한 첫인상, 이 네 가지만 지켜도 현관의 기운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특히 현관은 재물운, 대인관계, 사고운과 직접 연결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가 집안의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현관을 한번 천천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는 현관을 지나 거실로 이어지는 기운의 흐름, 그리고 가족의 운을 좌우하는 거실 풍수의 핵심 원리를 다룰 예정입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현관 하나만 차분히 정리해도 집 전체의 기운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풍수는 실천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월드풍수 한결상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풍수에서 말하는 거실은 단순한 인테리어 공간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이 가장 먼저 모이고 좋은 곳으로 가족의 화합과 소통이 완성되는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중심인 거실 하나만 정리해도 집 전체의 흐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풍수에서 말하는 화합과 소통의 공간, 거실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화합과 소통의 공간 거실로 들어갈게요. 어느 집이나 그 기운이 가장 좋은 게 거실이에요. 전원주택이 됐든 일반 한옥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가장 넓고 가장 높고 면적이 가장 넓어요. 근데 거실이 우리 집에서는 기운이 가장 좋은 거예요. 거실이. 그래서 거실에서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은 크게 번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뭐 휴식이나 대화, 손님 맞이, 뭐 가족의 실내 입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자녀의 성품이 형성되는 공간이에요. 현관에 들어서면 거실이 주방보다 먼저 보여야 되고요. 집 중심에 있어야 되고 가장 넓고 가장 높게 돼 있어야 돼요. 전원주택이나 세컨하우스를 지더라도 거실을 가장 좋게 줘야 돼요. 그래서 건강이나 사회적 활동을 크게 촉진시켜서 행운을 가져오는 공간이 이 거실이에요. 거실. 아파트에서 가장 좋다라고 보면 돼요. 와 안방이 좌우로 분리되어 있으면 기운이 불안정해서 이 집은 혼란스럽고 화합하지 못하고 이런 게 많아요. 특히 그 비싼 아파트 있잖아요. 탑상형으로 돼서 삼각형 같이 삐쭉삐쭉된데 그런 데는 방이 막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우선이에요. 거실.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보고 명문가는 거의 집 중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출세하고 건강하고 행운이 따르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무슨 비싼 아파트 이런 데는 다 떨어져 있어요. 제각각이야.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서. 따라서 거실은 강한 생기가 모여 있어서 아무 걸로 무엇으로 사용해도 좋아요. 서재로 사용해도 되고 공부방으로 써도 되고요. 침실로 써도 돼요. 그래서 밤사이 이렇게 받는 그 기운은 이부자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보상을 충분히 하고 남아요. 이 정도면. 거실에서 주무시면. 거실에서 주무시면 같이 또 주무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불편함을 보상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침대는 우리 옛날부터 온돌방을 많이 써왔어요. 그죠? 침대가 있으면 자꾸 가서 푸시는 거죠.
그 베란다 창문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는다. 현관 다음으로 생기의 통로 환기시키려면 앞에 거실을 환기시키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그죠? 물건이 막히면은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는 거예요. 기운이 왜곡돼서. 거실 베란다 확장은 소음 결로 천장 턱까지 있어도 이중턱이면 금전적 고통과 가족 간의 화합이나 부부 간의 불화를 불러들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베란다 확장은 될 수 있으면 넓게 쓰려고 하시지 말고 기운을 차단하는 게 좋아요. 소파에 방해할게요. 이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게 가장 많아요. 이 소파의 방향은 자연의 기운이 들어오는 현관을 요 A처럼 바라보게 배치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앉아서 요쪽 보고 요게 앞에 베란다겠지. 그죠? 좁은 평수라도 거꾸로 이렇게 보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이렇게 배치를 해 있으면 가전제품 전선 꽂는 게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풍수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바꿔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전선만 하나 위로 놔서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문을 열 때마다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TV 보면서도 좋은 기운을 마시게끔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요. 또 거실에 테이블에 유리 테이블이 있으면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을 뺏어간다라고 하고 있고요. 유리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우리 사무실 테이블에도 보면, 중에서 사무실 테이블 보면 그 유리를 깔아놓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걸 치우는 게 더 유리해요. 가족 사진이에요. 내 컴퓨터 앞에 가족 사진은 손바닥만한 게 꼭 있어야 돼. 근데 손님이 봐서는 아무 소용 없어요. 그 고객이 봤을 때 우리 가족 사진을 볼 이유가 없잖아, 그죠? 식구가 팔남매다 그러니까 보험 하시는 분들은 뭐 옳다구나 하고 좋아하시니까 나만 보면 돼. 우리 가족 사진. 우리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 사진 보는 순간 화가 다 수그러져요. 그래서 가족 사진은 사업장에 필히 컴퓨터 앞에 하나씩 갖다 놓으셔야 돼요. 가족식물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놓으면 안 되고요. 최소한 5개 남기지 말아야 돼요. 낮에는 제가 산소를 내뿜는데 밤에는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거실이 좋다고 해서 부부가 이제 침실로 와서 주무시면은 이게 너무 많으면 이산화탄소 맞고 주무시는 거예요. 생기보다는. 또 꼬인 식물이나 뭐 시든 꽃이나 선인장은 재물의 흐름을 방해한다라고 해요. 또 하는 일마다 꼬이게 되고, 또 거실의 거울은 가족의 단란함을 해친다라고 해요. 또 TV 위에 벽면은 그림이나 장식장을 걸지 않는다. 5개. 그리고 여기 사람 허리, 성인의 허리보다 낮은 걸 좋아한다라고 해요. 더 높으면 위에 뜨는 기운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삐죽삐죽한 식물 있잖아, 그죠? 이렇게 소나무 같이. 걔는 바람이 불면서 질풍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람이 고운 바람이 아니고 이렇게 쏘는 바람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집에는 TV가 다 있으니까 TV 잠깐 하고 할게요. TV가 서쪽에 매달려 있으면 TV가 권력자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애들은 공부를 하지 않고요. 주부는 TV를 사랑하게 된대요. TV 곁을 떠나지 않아요. 드라마 다 깨고 있어요. 서쪽에 있으면. 또 북쪽에 있으면 차분함을 헤쳐서 신경질적이고 집안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소리가 나거나 오디오 같은 경우는 동남쪽이나 동쪽에서 소리가 나면 활력이 좋아진다라고 해요. 성격이 활발해진대. 친구도 많아지고. 오늘은 풍수에서 바라보는 거실의 역할과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실은 비싼 가구나 화려한 장식으로 완성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기운이 모이고 흐르고 머무를 수 있도록 정리되는 공간입니다. 거실 하나만 바로 정리해도 가족의 분위기, 삶의 리듬, 집안에 오는 생각보다 빠르게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풍수진이라면 거실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정리정돈, 청소 청결은 기본, 베란다에 물건 쌓아놓지 않기, 거실에는 가족사진 걸어놓기, 관역식물은 허리보다 낮은 키에 잎이 무성하거나 둥근 식물로 선택하기, TV는 동쪽이나 남쪽에 놓기, 그래야 가족 간의 대화가 늘고 집안이 화목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풍수지인의 시선으로 지금 사는 공간을 명당으로 바꾸는 이야기, 주방 풍수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오늘은 집안에서 가장 민감한 공간, 주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단순히 밥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과 불을 다루는 공간이며 가족의 건강과 재물이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주방이 지저분하거나 혼란하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그 공간에서 가장 오래 머무는 사람, 바로 주부입니다. 건강과 기분이 상한 채로 만든 음식, 환기가 되지 않는 혼탁한 공간, 물과 불이 충돌하는 구조, 이 작은 요소들이 건강, 금전, 가족관계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형학 교수님의 강의를 바탕으로 왜 주방이 재물과 직결되는지, 왜 통풍과 밝기가 가장 중요한지, 왜 주방이 둘이면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지, 왜 물과 불이 충돌하면 지출이 늘어난다고 보는지, 이 원리를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방은 비싸고 보기 좋은 인테리어보다 생기의 회전과 음향의 균형이 먼저입니다. 제일 무서운 주방 할게요. 우리 집에서 주방이 흉하면 주부의 건강이 가장 먼저 나빠져요. 그러니까 주방이 좋지 않다 보면 그 음식을 하시는 분이 기분이 나쁘고 몸이 안 좋으면 음식 만들 기분이 안 나요. 밀키트 다 시켜 먹고 요리할 마음 사라지고요. 그 마음이 음식에 그대로 나타나요. 그래서 맛이나 정성을 먹는 가족들은 또 덩달아서 몸이 더 안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먹는 즐거움도 사라지고 전원주택이나 뭐 세컨하우스 줬을 때 거의 1층, 2층 나눠서 형제들이나 부모님하고 이렇게 나눠서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주방을 따로따로 지지시면 안 돼요. 한 건물에 같이 사신다고 해도 주방은 무조건 하나만 쓰셔야 돼요. 두 개로 쓰면 고부간에 갈등이 생긴다라고 해요. 시어머니 자신도 이유 없이 며느리를 미워한다라고 하고요. 주방이 욕실문과 마주보면 집안에 환자가 생긴다라고 하고 주택의 중앙에 주방이 놓이면 모든 권한은 주부에게 있다. 아까 얘기했던 비싼 아파트 있잖아요. 거실이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주방이 중앙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남편 꼼짝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은 부인한테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외박을 하거나 가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집에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주방용품, 뭐 칼이나 포크 이런 거는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고요. 애들이 있으면 사고 위험이 있고 금전과 관계된 고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해요. 화기 주변엔 창문을 만들어서 부인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연환기가 되지 않으면 부인이 가장 먼저 병을 얻게 돼요. 주방은 무조건 통풍이 우선이에요. 통풍, 주부의 건강이 우선이고 돈은 그 다음이에요. 또한 식탁의 의자 수가 가족 수보다 적으면 가족이 흩어진다라고 하고요. 또 적고 여유가 없는 비좁은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또 집에서 식사를 할 때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신랑이 됐든 혼자 밥 먹게 두면 안 돼요. 앞에서 월드풍수 보더라도 월드풍수 유튜브를 보더라도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마주보고 나가서 혼자 식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자존감과 성공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대요. 혼자 식사를 하게 두면. 또한 출입구에서 가스레인지나 개수대가 바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집안에 손님이 없대요. 우리 사무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 문 열면 들어가자마자 커피포트 있고 커피 이렇게 쌓여있어요. 생수 있고 손님 오면 바로 차 한잔 대접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전에서는 그렇게 하면 집안에 손님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사무실도 커피포트나 저런 게 보이지 말아야 돼. 눈에 들어가면서. 입구에서 딱 들어가자마자 저게 우측이나 좌측에 있든가 정면에 있으면 손님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무의식 중에 우리 집에 물 틀어놓았나? 소방차 지나가면 우리 집 아닌가 이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걸 보는 순간. 식탁과 싱크대 위는 항상 비워두는 게 유리하고요. 또 주방의 밝기가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좌우한다. 식사 중에 머리카락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밝게 해줘야 돼요. 주방은. 또 빛이 안 들어온 주방은 아예 애를 병들게 하고요. 주부 또한 의욕이 없을 뿐더러 음식 자체 재료도 에너지가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 주방용품은 고급스럽고 단순한 것으로 사용해야 단순하게 금전을 모은대요. 그 주방도 단순한 게 좋은 거예요. 또한 식탁은
좀 이런 거보다 좀 둥글게 좋고요. 작은 푸른 합초를 요 위에다 하나 둘러보면 부부가 장수한데. 요새 쌀통 갖고 계신 분들 거의 없잖아, 그죠? 생기를 많이 받는 쪽에 배치하고요. 싱크대 안에는 식기와 조물이와 소금, 설탕을 같이 두면 기운이 섞이는 거예요. 또 가스레인지와 세척 장소, 얘하고 저기하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유리한 거고요. 또 이가 나갔거나 너무 싼 느낌의 그릇은 성공을 방해한대요. 다이소에서 싼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 자기가 거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가장 먼저 바꾸는 게 저거부터 바꿔요. 침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식기 세트부터 바꿔요. 본인의 가장 고급스러운 거고. 또한 바닥에 기름때와 지저분한 슬리퍼 등은 주방이 지저분해지면 금전운이 안 따른다라고 해요. 남한테 돈을 빌려서 재물이 녹아 없어진대. 많이 보셨죠, 그죠? 야, 우리같이 이렇게 젊은 분들은 다 꼬박꼬박 약을 챙겨 먹잖아요. 영양제 같은 경우. 근데 저게 안 보이게 해주는 게 좋아요. 또 식탁 위에 싱크대, 주방 청결은 주부의 피부에 그대로 나타난대요. 또한 주방으로 들어온 문을 담을 수 있도록 그릇은 똑바로 놔야 된대요. 근데 대부분 설거지해서 물 빠지게 하느라고 이렇게 엎어놓잖아요, 그죠? 근데 고전에서는 이렇게 세워놓으라고 해요. 그래야 한 번 더 이렇게 헹궈서 또 식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또 조리기구는 동일한 소재와 디자인으로 통일감을 주고요. 지금 조미료를 하얀 도자기 통에 넣고 무거운 접시는 아래 칸에 넣는다. 위에 올려놓으면 이 싱크대 넘어져요, 오래되면. 차가운 금속 재료보다 따뜻한 나무 속재의 물건이 많으면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가족의 화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요. 또한 주방 바닥이 너무 차가우면 재물이 모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고요. 일자형 주방보다 기역자형의 그 주방이 그 기운이 더 좋대요. 그리고 주부의 동선도 더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배수구 위에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오븐 등을 두면 가정의 지출이 심해져 빚이 늘어난다라고 해요. 배수구는 물 빠지는 데잖아요, 그죠? 거기에 그 전자레인지는 불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 화구금에서 상급으로 안 좋다라고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유리 테이블은 가정 구성원의 불화가 자주 생기고요. 화려한 식탁불을 활용해서 덮어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인데 단기간에 주방에 재물을 상승시키고 싶다면 바닥에 다소 큰 매트를 깔아주고 붉은 주황 흑장미 색상이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좀 너무 빨간 거 깔아놓으면 좀 그렇죠. 또 냉장고의 붉은색 또는 주황색 등으로 인테리어를 하면 재물운이 상승하게 되고, 싱크대 아래쪽은 수의 기운과 상승하는 금속 냄비나 조리 기구를 수납하게 된다라고 하면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복부는 뾰족하고 수저는 동그래요, 그죠? 같이 섞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금전운을 높일 수 있다. 주방에 시계는 꼭 필요한 거고요. 서쪽에 배치하면 금전운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해요. 저희들이 오행 상생 상극할 때 8개 방에 했었잖아, 그죠? 서쪽은 금속에 해당되고 금에 해당되고 우리 재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또한 붉은 계열의 아주방의 요리에 대한 의욕을 증진시킨대요. 빨간색. 주방은 그 집의 건강을 책임지는 자리이며 재물의 흐름이 시작되는 공간입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의 배치, 배수구와 화기의 거리, 칼, 포크 같은 날카로운 도구의 수납, 환기와 채광, 식탁 의자 수, 집안에서 혼자 식사하지 않게 만드는 습관. 이것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행의 상생과 상극, 기운의 흐름에 대한 해석입니다. 물이 빠지는 자리 옆에 불을 두면 재물이 빠져나간다고 보는 이유, 주방이 어두우면 의욕이 떨어진다고 보는 이유, 식기가 지나치게 값싸고 어수선하면 그 기운에 사람이 맞춰진다고 보는 이유, 결국 사람은 공간의 기운을 닮아갑니다. 완벽한 명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주방을 바로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에 흐르는 건강과 돈의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의 감정과 휴식이 머무는 자리, 침실 풍수로 이어가겠습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고, 기운이 바뀌면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월드풍수 한결상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
우리 집 안에는 무려 5가지 행운의 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지난 1월 11일 지영학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인테리어 특강의 핵심 내용인데요.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돈길, 거실은 사람길, 주방은 밥길, 안방은 잠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화장실과 욕실은 바로 물길에 해당합니다. 사실 풍수에서 화장실은 오물 냄새와 습기가 고이는 곳이라 기란 방위가 없고 어디에 있어도 흉상이다 라고 할 만큼 주의가 필요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지혜롭게 다스려야겠죠? 우리가 매일 무심코 걸어두는 수건 한 장, 세면대 위 비누통 하나가 가족의 건강은 물론이고 남편의 출세와 명예운까지 지고 흔든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지 우리 집 물길을 행운의 길로 바꾸는 지영학 교수님의 명쾌한 특강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영상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세요. 욕실과 화장실. 욕실의 불길함은 남녀 간의 문제가 발생한대. 딴 데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발생하나. 그 화장실 공기 중에 오물 냄새와 독가스가 포함되어 있어요. 물에만 하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 중심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20개 층이면 20개 층이 다 공통적으로 뚫려 있는 게 여기에요. 화장실이에요. 그 어떤 집에서 뭘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집으로 그 가스가 새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은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게 가장 좋고요. 문을 항상 닫아놓는 게 좋아요. 샤워하고 습기 말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을 꼭꼭 닫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얘를 열어놓고 가면 집에 들어와서 현관에 딱 들어오는 순간 화장실 냄새 훅 나요. 거울로 이렇게 확장하는 것도 있고요. 한마디로 기분 좋아지고 환풍과 제습이 화장실에는 최고예요. 화장실 바닥을 깨끗이 해야 되고 화장실 바닥이 지저분하면 사고의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타월이나 빨래 등은 축축하게 두지 마라. 아침에 쓰면 바로 해서 세탁기나 그쪽으로 집어넣어야 돼. 집에 걸어놓지 말고. 그래야 명예운이 상승한대요. 특히 타월이 축축하면 남편의 출세를 방해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욕실은 항상 따뜻해야 된다. 추우면 화장실 가기 싫어서 신장병 이런 게 걸리는 것 같아요. 또 조명이 어두우면 건강을 잃고요. 여기 미끄러져 넘어질 수가 있겠지고요. 화장실에 한번 넘어지면 튀어나온 게 많아서 가장 위험해요. 머리가 어디에 부딪힐지 몰라서. 가장 이게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세면도구나 청소도구가 어수선해 있으면 가족 구성원이 구설수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학생이 있다면 성적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 화장실에 사람이나 인형을 갖다 놓으시는 분 없겠죠, 그죠? 근데 화장실이 상당히 넓으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럼 갑자기 흉산을 불러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 비누통은 플라스틱 제품을 피하고 깨지지 않는 고급 도자기나 크리스탈 제품이 명예운을 높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깨지지 않는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깨지면 플라스틱보다 더 불리해요. 화장실에서 놓쳤을 때 화장실에서 유리가 깨지면 샤워하고 있는데 그게 깨졌다라고 쳐봐요.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피하라고는 했지만 깨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플라스틱 통 써도 돼. 근데 크리스탈이 좋다라고 해서 딱 놓쳤을 때 도자기가 깨지면 바로 119 부르셔야 됩니다. 또한 화장실 용품은 몸에 닿기 때문에 기중이 빠르게 전달되고요. 고급스러운 걸 쓰라고 해요. 사회적 인망이 두터워지고 교제운이 상승한대요. 몸에 이렇게 샤워하고 물 샴푸 같은 걸 좋은 걸 쓰란 얘기예요. 또 욕실 앞에 매트 까는 거는 흉한 기운을 방지하기 위해서 까는 거고요. 검은색이나 회색 계통, 화려한 색상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화장실을 너무 화려하게 꾸미면 교제운이 넘쳐나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위험이 있어요. 화장실을 너무 고급적으로 꾸며놓으면 딴 건 몰라도 우리 집은 화장실은 최고급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 각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침대 머리 방향은 욕실 입구와 방향을 달리한다. 몸을 일으켰을 때 욕실이 정면으로 보이면 거기서 나온 독가스를 내가 다 마시는 거예요. 또 화장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공간이므로 어디에도 좋은 방위가 없대요. 화장실. 그러니까 가장 코너에 두는 게 좋겠죠. 그죠? 안 보이는 곳에. 우리 집에 누가 손님이 왔을 때 화장실을 물어볼 정도로다가 못 찾아서
화장실 쪽에 예전에는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물 받아놓는 거.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물 아껴 쓴다고. 그랬을 경우에 동쪽에 이런 게 물을 받아놓으면 욕실에서 물은 재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까워서 받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와서 빨래하려고. 그럴 경우에 동쪽은 화재나 돌발적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요. 서쪽에 만약에 물이 담겨 있으면 주문 외출이 잦아진대. 좋은 건가요? 남쪽은 시력이 나빠지고요. 연애운이나 정콕성이 떨어지고 주부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물을 담아두면 남성의 귀가가 늦어진대요.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외박, 불륜, 신장평, 심장마비 이런 게 온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화장실 쪽에 방귀를 닦았을 때 네, 지영학 교수님의 화장실, 욕실 인테리어 특강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당장 욕실에 가서 점검해 봐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단연 환풍과 제습, 그리고 밝은 조명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조명을 환하게 켜두어야 건강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죠? 특히 놀라웠던 건 수건이었습니다. 축축한 타월을 그대로 방치하면 남편의 출세를 방해한다고 하니 사용하신 수건은 바로바로 보송하게 처리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예쁘게 꾸미신다고 사람을 연상시키는 인형이나 조각품을 두면 돌발 사고를 부를 수 있으니 꼭 치워주시고요. 비누통 하나라도 플라스틱보다는 깨지지 않는 고급 도자기나 크리스탈 제품을 쓰시면 사회적인 인망이 두터워진다는 꿀팁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욕실에서 나오는 흉한 기운을 막기 위해 문 앞에 너무 화려하지 않은 매트를 꼭 깔아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비록 흉상이라 불리는 공간이지만 오늘 교수님이 알려주신 청결과 소품 배치법만 잘 실천하셔도 우리 집의 물길이 맑고 깨끗한 명예운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공간에 좋은 생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며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십시오. 저 한결상정은 다음 시간에도 지영학 교수님의 알찬 풍수 지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얼뜻풍수였습니다. 오늘도 맑고 생기 넘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인테리어 풍수 시리즈 마지막 편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인 우리 아이를 위한 공간입니다. 혹시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가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아버려서 답답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최근 고립되거나 운둔하는 청년이 최대 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원인이 아이의 성향 탓이 아니라 매일 잠자고 공부하는 방의 인테리어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좁은 방에 침대와 책상이 옹색하게 엉켜 있으면 풍수적으로 아이의 시야와 꿈마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불안감을 조성하는 잘못된 책상 배치법부터 거실을 가족 소통의 장이자 완벽한 공부방으로 바꾸는 공간 혁신까지 아이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줄 풍수 인테리어의 모든 것, 지영학 교수님의 강의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녀방, 공부방 같이 써도 되는데 따로따로 써놨어요. 우리 자녀방의 특징은 그 책상과 침대가 같이 있어서 공부방 겸 침실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식사만 가족들과 하고 자기 방에 딱 들어가서 거의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애기들하고. 독립성은 강하지만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깊지 않아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질 위험성이 커요. 근데 저게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면 애들 공부 잘하라고 해도 노력이 헛될 수가 있어요. 또 자녀방 배치에서 책상은 뭐 방문을 등지게 하거나 창문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침실하고 책상하고 그 좁은 공간에 다 같이 놓으면 풍수적으로 어느 걸 맞출 수가 없어요. 책상을 맞추면 침대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침대의 머리 방향을 맞추면
책상을 어떻게 놔야 될지 몰라요. 좁아서. 또한 책상 위에 컴퓨터는 집중력을 방해하고 따로 분리하고요. 책은 가로로 쌓아두면 자꾸 눕고 싶어진다. 애들이 무의식적으로 보는 순간. 그럼 앞날을 가로막는다라고 해요. 세우노라고 해요. 또 커튼하고 침대에 가끔가다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집 방해하고 상관없이 애 성격에 맞춰주는데 내가 너무 활달하고 바깥에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면은 차분한 색깔, 녹색이나 이런 계통으로 해서 엷은 녹색으로 해서 애를 차분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 집은 좀 분홍색 계통이 좀 들잖아요. 그죠? 애들이 발표시키면 저해줘야 했는데 걔는 시키면 이제 벌벌 떠는 애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 어디 좀 치우고 찍을 거네. 연예인 사진이나 캐릭터를 지나치게 보시면 산만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책상은 원목 제품이 좋고 소품은 없는 게 집중력을 발휘한데 이게 뭐 책을 읽을 때도 있고, 그죠? 또 우동생을 만드는 방위는 북쪽 방이래요. 책상이라도 북쪽에 놓고 북향으로 한다. 이거 암만 북쪽이라도 공부 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공부방이 넓다라고 하면 이렇게 벽에다 놓으면 안 돼. 방의 색조는 눈이 튀어지 않게 연한 초록색, 갈색 계통, 아이보리, 베이지 등으로 해주고요. 진한 원색은 피하고 회색처럼 기운을 뺏기는 색을 피한다. 회색. 어중간한 색깔이에요. 그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섞인 색깔이에요. 면접 보러 갈 때 입고 가면 돼. 면접 시험 보러 갈 때 회색 입고 가면 그 평가하시는 분이 헷갈려요. 그 신뢰를 가장 많이 주는 색은 진청색이고요. 면접 보러 가실 때. 내가 자신이 없다 싶으면 회색 옷을 입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관이 얘 판단을 못 해요. 특히 유리하게 써먹으셔도 되는 거예요. 동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어서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고, 남쪽은 머리의 일정이 빨라지고 영감이 풍부해진대요. 서쪽은 잠이 쉽게 들고 푹 잘 수 있대요. 서쪽에 가서 불편증 없애면 될 것 같고요. 동쪽이나 서남 쪽은 배려가 있고 부드러운 아이로 성장한다라고 해요. 우동색을 만드는 북쪽방, 물의 기운이 강해서 지혜와 건강을 상징하고요. 근데 계속 북쪽에서 먹고 자고 하면 애가 자택치 기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북쪽은 기운이 차분하고 햇빛이 안 드니까 잠잘 때만큼은 다른 방으로 옮겨주면 돼요. 북서쪽은 큰 인물을 만든대요. 공부에 대해서 두 가지 성향이 나타나는데 공부에만 몰두하는 스타일이라 공부 외적으로 몰두하는 애 두 종류가 나타난대요. 북서쪽에서는 양쪽 다 강한 책임을 갖고 연중함으로 꽤 좋은 결과를 나타난대요. 우리 집에 공부방이 북서쪽인데 하나는 공부를 파고드는 애가 있고 하나는 게임만 하는 애가 있고, 근데 게임해도 게임 시키면 돼요. 그쪽으로 성공할 수 있대요. 근데 게임 중독이 심하면 동쪽에 붉은 소품으로 기운을 보강한다라고 돼 있어요. 고전에서는. 생각이 깊고 뭐 성장해 가는 대기 만성형 방이라고 해요. 북서쪽 방에 애들 공부방. 오늘 인테리어 특강하면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공부방하고 연관해서 우리 손주들도 있고 우리 애기들도 있잖아요. 그죠? 은투정 매툴 이거 해답이 없어요. 지금 애들도 있고 해결할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25년 올해 3월에 최대 50만 명으로 추정이 된대요. 운동장 배터리가. 나이가 30, 40대도 집에 있는 거예요. 독립을 안 하고. 근데 부모님도 해결 방안을 못 찾고 있어요. 이거를. 근데 이건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공부방에서 발생이 된 거예요. 아파트에서 그 집에 활용할 수 있는 게 거실이 가장 좋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방에 들어가면 애가 들어가서 밥 먹을 때만 나오고 애하고 대화할 새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끊어지다 보니까 사회는 이래요. 지금 노동시장은 이중화되어 있고요. 그지?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나눠져 있고 극심한 경쟁에다 가족 간 상처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의적 심리까지 생겨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부모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틴트를 공부하면 이런 걸 예방을 해줘야 돼.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한 방에 침대와 책상이 공존해서 공간이 비좁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게 나한테 영향을 가장 많이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책상이 비뚤게 있으면 침대를 못 맞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따라서 실내에서 원을 그렸을 때 원이 커야 생기와 근전 흐름이 좋다.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도 파티션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데 적당히 막아야지 여기저기 다 막아놓으면 그 안에 원을 그렸을 때 지금 이 우리 강의실 같은 경우는 원을 크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걸리는 게 없잖아. 근데 여기 파티션을 갖다 세워놓고 저쪽에 세워놓고 기부한다고 해놓으면 공간이 적어드는 거예요. 적게 되면 돈을 조금 버신다고 보시면 돼요. 공간이 오색하면 꿈과 이상이 작아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효과적인 방법은 공간이 가장 넓고 높아서 이상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거실을 공부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방은 잠만 잘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공부방은 거실에서 하고. 거실이 제일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거실에다 공부방을 빼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들어요.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먼저 이게 유행을 했어요. 일본 어디 섬에 갔더니 그분은 값싸 올 때마다 계속 임신을 해서 와서 설마 5은 안 넘겠지 했는데 6분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집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은 두 칸인데 거실 하나 있고 애들은 6이고 식구까지 하면 8명이잖아요. 그죠? 방은 거실 포함해서 3개밖에 없으니까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애들 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 현장에서는 답을 못 드렸어요. 아주 유명하신 그 교수님들이 계셔서 한국에 와서 하려고 했어요. 거실을 공부방으로 빼시라고. 근데 그게 2018년도니까 지금 걔들이 저기 갔거든요. 일본에서 제일 좋은 대학 2명씩이나 검증된 거예요. 거실을 공부방으로 쓰시면 돼요. 같이 공부 처음에는 어색하고 안 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일본에서 다 성공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클수록 애들이 말 안 들어요. 거실은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좋고요. 따라서 큰 공간에는 큰 이상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부모가 변해. 거실을 공부방으로 빼면. 아빠 술 먹으면 늦게 안 들어와요. 애들 공부하는데. 엄마 요리 시작해요. 맛있는 거 해줘야 되겠네요. 취미도 바뀌어요. 순풍에 밥 싸올 때만 있고 거의 집에 있어요. 주방 인테리어 자동으로 돼요. 손님이 오면 거실에서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애들 거실 공부방으로 돼 있으면 주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주방 깨끗해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점이 더 많아요. TV 보는 데는 당연히 쉴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휴일도 공부하게 되면 가족 구성원인 숭실 사이버에 입학하게 돼 있어요. 아빠 엄마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오랫도록 누적되고 쌓이면 얘들은 커서 전혀 은둔형 멘토리가 안 돼. 지금 벌써 사회 문제가 50만 명이 나왔으니까 이 후에라도 저런 문제가 좀 덜 생겼으면 해서 거실 공부방으로 좀 내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와 소통이 가능하고 초등학교 4학년만 돼서 사춘기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도 부모하고 대화가 되기 때문에 부드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풍수 일단 실천을 해봐야 돼요. 본인들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느끼고 체험을 해봐야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풍수가 종교는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지영학 교수님의 강의 어떻게 보셨나요? 비좁은 자녀방에서 책상을 빼내어 거실로 옮기고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넓고 개방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좋은 풍수라는 것은 우연히 부는 바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성을 다해 만들어 놓은 공간 위에 좋은 에너지가 머물게 하는 과학적인 과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좁은 유리병에 가두지 않고 큰 숲에서 마음껏 자라날 수 있도록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여러분의 가정에는 늘 안정감 있는 기운과 풍성한 결실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지방 구조 배치가 어렵거나 인테리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한결상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